일본의 안보법과 관련해서 어제 또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즉 미군과 하는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같이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군 참모총장한테 물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한미연합훈련 시 일본이 요청하면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 7함대가 공군은 뭐 금방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지만은 해군은 그러지 않고 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유사시에 미 7함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한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사실상 일본의 전력을 좀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이 제기된 문제가 북한이 스텔스함이 10여 척이나 있다. 그래서 일본은 해군이 강한데 일본 해군과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요구된다라는 뉘앙스로 해군 참모총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일본의 안보법 통과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로 이 국민들이 따라서 춤을 추면 안 된다. 언론은 그 진실 중에 일부만을 갖다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만으로 부각시키는데 그 문제는 우리 안보에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군사 전문 기자가 칼럼을 썼죠. 자, 2005년 8월에 요코스카 일본의 기지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반도에 전면전이 났을 때 일본에 있는 이런 7개의 기지는 이 한국의 유엔 사령부의 후방 지원 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요코스카 기지는 일본의 그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과 주요 구축함 등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제7함대의 모항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는요, F-15,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정찰기 등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공군 전력 120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는 한반도 위기 때 가장 먼저 들어와서 싸울 미 제3해병 원정군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사세보 기지에는 전쟁이 났을 때 쓸 탄약이 수백만 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후방기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요, 한국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결국은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병력 지원, 해군 공군 지원, 더 나아가서 병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만은 없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기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6.25 전쟁 때 일본이 비밀리에 북한의 원산 등 근처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일본이 한국으로 해군을 통해서 수송선으로 미국의 병참 지원을 대행해서 도와준다 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잠수함 등을 통해 가지고요, 일본에서 한반도로 오는 대한해협 사이에 기뢰를 엄청나게 부수를 할 겁니다. 그 기뢰 제거에서는 일본 해군이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그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위기에서 북한군 잠수함이 다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라진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뭐 제대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까? 일본은요, 잠수함을 잡는 초계기가 우리는 16대 있는데 일본은 8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인정하지 않고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에 일본군을 들룰 거냐, 일본군하고 같이 훈련을 할 거냐, 더 나아가서 자위대가 북한에 무슨 진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소리들요, 왜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굳이 국감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내면이 저는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해대는 겁니까? 안보 앞에서 알량한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누리고 싶습니까? 저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요,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요,
누구 지시받고 그런다고 오해받으니까 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 배치가 임박했다는데 들은 바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은 그 사드 포대와 레이더 해서 한 세트가 3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우리 돈 주고 살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드 계속 시끄러운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 의도적인 오류라기보다는요, 한국에서 사드가 배치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미사일 방어라는 부분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즉 짧은 거리로 날라오는 스커드 미사일 같은 북한이 뭐 100m, 100km, 150, 200km 이렇게 쏘는 미사일은 대기권 밖이 아니라 그냥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순항 미사일이 아니죠. 이런 미사일은 그 PAC-3, 저 팩3라고 부르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고도 30km 이하 정도는,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드라는 것은 THAAD라는 것은 영어로 뭔가 하면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대가 미사일을 쏘면요, 처음에는 발사, 상승, 비행,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사일을 가장 격추하기 좋을 때는, 사실상 효과가 큰 때는 올라갈 때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속도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부분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직도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미국이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즉 발사해서 상승할 때 떨어뜨리는 거. 왜냐하면 종말이나 하강 단계에서 지금 대부분 떨어뜨리는데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그렇고요, 사드도 그렇고요. 그때 떨어뜨리는 것을 격추한다는 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떨어뜨리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 핵미사일을 그렇게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리면 안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기 전에 초기에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사드는 한 40km부터 고도 한 150km, 즉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할 무렵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더 높은 부분은 지금 SM3나 또 GBI라고 하는 시스템이 뭐 실용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해양, 즉 바다에서 비행하고 있는 미사일을, 그러니까 쏴서 상승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비행하고 있는 미사일을 고도 한 300에서 500km 사이에서 쏴서, 해양에서 쏴서 떨어뜨리는 것을 SM-3나 GBI라고 합니다. 그래서 GBI 같은 경우는 아직 실용화가 되지 못했고 SM-3는 어느 정도 격추한 기술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사드가 완벽하지는 못하고 뭐 70% 밖에 되냐 안 되냐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기술적으로 제가 좀 드는 의문은, 뭐 사드에서 이 레이더가 있죠. X밴드 레이더, 영어로 뭐 AN/TPY-2라고 그러는데 2000km를 돌린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올라가면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탐지는 할 수 있더라도 현재 사드에 있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는 북한이 쏴 올린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현재 기술로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드라는 것은 고고도, 즉 150km까지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
사드의 포대, 즉 사드가 쏘아올리는 요격 미사일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쏘아서 올렸다면 한번 보십시오. 금방 올라간 거를 상승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행하고 있을,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의 평택 정도라면 상승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드가 떨어뜨리는 기술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드 문제에 담긴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는 고사하고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는 이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서 날라오는 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왜 한국에 배치를 하느냐. 즉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는 미국이 아쉬워서 개발한 자신들의 그 본토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 장거리 핵미사일에 의해서 공격받는 부분을 격추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나서서 한국에 배치해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건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일부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KAMD라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그 계량 미사일 정도로 뭐 200-300km, 100-200km로 쏴대는 낮은 고도, 즉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미사일들만 격추하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정도를 가지고 이 보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방위 시스템이 어떻게 돼갑니까? 집단적 자위권, 즉 집단적 방어 시스템으로 군사적인 연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공군, 해군, 병창기지 역할을, 육군 지원군 역할을 좀 수행해서 기지 빌려달라. 일본은 협조하잖아요. 왜 일본이 자기들 전쟁하고 관련 없는 문제에서 군사기지들을 주면서 협조를 합니까? 그것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한국보다 훨씬 많은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요, 지난번에 북한이 한국을 협박을 할 때 목함 지대와 휴전선에 도발 파동이 생겼을 때 전쟁 나기 직전 되니까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공기 부양정이 어디로 갔는지, 북한군의 배치가, 특수전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잠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자,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한국의 전력이 있었습니까? 한 방이 있었습니까? 미군의 무시무시한 공군, 해군 이런 무기들이 결국 북한군으로 하여금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미군들에게 의지하면서 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자 그러면 돈은 우리가 못 되지만은 배치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뭔가가 있어야 미국도 한국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서 우리 필요성이니 없니를 따져서 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드가 2000km니까요. 북경까지를 포함해서 중국의 상당한 부분을 사드의 레이더로, X밴드 레이더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부정적인 토대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의 군사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하고의 전쟁이 시작된다거나 북한하고의 위협이 고조된다면 중국이 어떻게 할지, 결국 중국은 북한 편을 들 거다. 북한을 지원할 거다. 지금 우리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뭐 연결돼 있고 중국에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우리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포지션을 취한다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누구 편을 들래 했을 때 우리는 중국 편을 들은 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또는 사드는 중국을 감시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뭐 북한을 향해서 놓는다 하더라도 약간만 털면 중국이 감시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려고 한다면요. 차라리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가져가라 그러고요.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하고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요. 우리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하고 중국하고의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들겠다고 하면 그게 동맹입니까? 동맹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헬명이고 헬명은 군사 동맹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맹이 아니죠. 그래서요. 지금 제가 기가 찬 게요. 사드 문제나 이런 거나 일본의 안보법을 놓고 국회에서 질의하는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의 태도가요. 한마디로 북한이나 중국 편 드는 식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얄팍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넣어가지고요. 뭐 이해관계 따지고 앉았는데요.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민족주의 운운하고 북한 중국 걱정합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